새해가 밝았고 이제 작심 3일이 딱 걸리는 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잘 버텨주면 작심 3일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 3일을 넘어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랑 같이 기능 해부학, 근육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 근육은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diaphragm, 흡기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근육을 일단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 해부학적으로 저랑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통증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특별히 허리 통증 또는 골반 통증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뒤에 그림을 평소 때처럼 화이트보드에다 제가 좀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그릴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그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특히 횡격막은 좀 이미 나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횡격막의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밑에서 위로 살펴본 거죠. 횡격막은 근육과 건이 함께 그 조화를 이룬 근육으로서 우리가 시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근육으로서 사실 흉부와 복부를 나눠주는 그 경계선이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위로 올려서 본 그림인데요. 일단 횡격막의 기시점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군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뭐냐면 요추 부위와 갈비뼈 부위, 이 늑골 부위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약간 앞쪽에 위치한 중앙 부위에 위치한 센트럴 텐던, 중앙건에 붙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추를 먼저 한번 볼게요. 횡격막이 올라가게 되는 그 지점에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는 요추 1번과 2번에 붙어 있게 되고요. 요거는 그림이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이미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추 3번까지 내려오는데 어떻게 요추 중간중간마다 있는 디스크를 포함해서 이 위로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고 갈비뼈는 밑단의 6개, 그러니까 7번부터 12번까지의 안쪽 벽과 연골, intercostal cartilage, 이 갈비뼈가 흉골에 붙어 있게 되는 그 연골의 안쪽 바닥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냐? 말씀드렸던 중앙 부위에 있는 건에 가서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시정지점의 관계성에서 볼 때는 정지점이 딸려 내려오게 되겠죠. 수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이 쉿, 하나의 이 선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횡격막이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얇은 호흡을 하게 되면 한 1.5cm 정도 내려오고 깊이 있는 호흡을 하게 되면 한 8cm에서 10cm 정도도 내려온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운동과학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몇 개 중요한 부위를 좀 한번 볼게요. 정맥이 빠져나오는 구멍, 동맥 구멍, 우리 몸의 모든 조직으로 피를, 산소가 충전된 피를 내보내주는 구멍,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식도가 되겠죠. 그래서 횡격막의 기능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수축을 하게 되면 흡기, 그러니까 inhalation, 호흡을 들이마실 때 밑으로 내려줘서 폐가 팽창하면서 산소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것이 primary action, 주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횡격막 도대체 어떤 근육이길래 왜 이렇게 흡기근, 그리고 호흡을 잘 할 때 필요한 근육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냥 호흡을 담당하는 이 근육이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불편함 또는 통증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특히 이제 근골격계 질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 횡격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때 이런 통증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게 되면, 그러면 횡격막이 어떻게 기능을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횡격막이 이렇게 호흡의 중요한 근육인데 횡격막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호흡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호흡의 패턴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또는 호흡의 패턴이 dysfunctional,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호흡 기능 부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호흡 기능 부전이 뭐냐? 횡격막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근육이나 목에 있는 근육, 우리가 지금 주로 액세서리 근육이라고 그러거든요. 호흡을 위해서는. 근데 이런 근육들이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근육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느냐 봤더니 호흡이 깊이 있게 횡격막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과다호흡이 되더라. hyperventilation이 되더라. 그러니까 호흡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1분에 한 10회에서 14회가 정상적인 호흡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량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우리 혈중의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봤을 때 압력조차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혈중의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생리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pH 레벨, 수소이온 농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면 알칼리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알칼리 증가 현상, 즉 respiratory alkalosis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칼리가 증가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이 산소를 릴리스, 방출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과 이 산소가 붙어 있게 되는데요. 헤모글로빈과 이 산소의 affinity, 서로 붙어 있게 되는 이 반드가 강해지기 때문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방출을 못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럼 그건 뭐냐? 혈중에 산소를 방출을 못하기 때문에 티슈가 필요한, 조직이 필요한 산소량을 받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로가 일어나고 다양한 생리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근골격계에서 느끼는 변화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 현상을 알아봤어요. 이 혈중의 이산화탄소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수소이온 농도가 바뀌고 수소이온 농도가 바뀌면서 알칼리가 증가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와 같은 혈관이 constriction, 수축한다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수축하면서 수축도 일어나는데 혈관만 수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무스 머슬, 민무늬 근육들도 수축이 일어나고 것, 장, 우리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내장에도 수축이 일어나고 다양한 근육들에도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축 현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hyperventilation, 계속해서 과다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혈관의 수축은 조금 더 흥미로운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혈관이 수축하면 그만큼 blood flow,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디의 혈류량이냐? 상지와 하지의 혈류량도 되겠지만 우리의 움직임, 무브먼트를 관장하는 뇌의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더라. 뇌의 혈류량을 측정한 거죠. Functional MRI로 측정한 거죠. 그래서 그 Functional MRI로 봤던 것이 뭐냐면 BOLD, B, blood, O, oxygen, L, level, D, dependent, bol드를 이 Functional MRI로 봤더니 7% 정도 줄어든더라. 그럼 혈류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수축이 일어나면서 혈관에 우리 티슈, 조직들이 받아야 될 피들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연구자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봤더니 이와 같은 뇌의 혈류량의 변화가 neuronal excitability, 신경적인 흥분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양한 구조물들, 조직들이 수축되더라. 과다호흡으로 인하여 혈류량도 작아지더라. 감소하더라. 그랬더니 신경의 흥분도, 이건 통증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죠?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역치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역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근막 통증을 일으키는 분들의, 그러니까 근막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호흡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알아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페리와 홀포드 박사가 111명의 몸의 불편함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연구한 결과가 참 흥미로운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111명의 피험자를 데리고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잘못된 사람들을 체크한 거죠. 호흡 잘못된 것은 무엇으로 판단했을까요? 가슴 근육, 목 근육 많이 쓰는지를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54% 정도가 편안한 호흡, 흡기를 못하더라. 그래서 연구자들이 부탁한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여 마셔 보실래요?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한 75%
5% 정도, 74, 5% 정도까지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 마셔보세요. 가슴과 목 근육을 더 쓰게 되는 것이죠. 횡격막 위주의 브리딩, 호흡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이 연구 어떻게 결론 냈냐면 이렇게 호흡이 잘못된 사람들의 85% 정도가 근골격계의 통증을 느끼는 과거 병력도 갖고 있지만 지금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호흡이 잘못된 것을 제가 횡격막 위주의 횡격막적인 호흡을 못한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여성이 히스테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성이 특별히 이 호흡이 잘못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골격계 질환, 특히 허리와 골반의 통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어떤 커넥션 때문에 그럴까요? 여성들이 생리 주기를 겪을 때 후반부의 생리에 갈수록 더 hyperventilation, 과다호흡 현상이 많다고 연구자들은 얘기합니다. 과다호흡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생리 주기에 나타나는 프로제스테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미 혈관은 수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산화탄소량이 더 줄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premenstrual menstrual 신드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리로 들어가는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생리 증후군에서 겪는 통증과 과다호흡을 통해서 겪는 통증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을 끌고 계속해서 제 기능해부학 통해서 허리와 골반 통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허리나 골반 통증과 관련해서 횡격막, 브리딩을 횡격막으로 잘 하지 못하게 되거나 브리딩이 잘못된 패턴으로 인해서 횡격막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나 지쳐 있다면 허리에는 당연히 안 좋다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결과들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한번 이 겨울에 눈이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눈을 쓸어내는데 열심히 눈을 쓸어낼 때 호흡이 차잖아요. 숨이 차게 되면서 계속 눈을 쓸게 되면서 눈에 양이 많아서 힘을 더 줘야 될 경우에는 맥박도 올라가고 숨이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횡격막은 발달적인 기능해부학적으로 우리가 기립보행을 하기 전까지는 호흡만 담당하는 기능을 잘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서서 다니게 되면서부터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lumbar stability, 척추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숨이 차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허리를 또는 골반이 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만큼 이쪽으로 딸려가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또 많이 다칠 수 있고 허리가 안정화 안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또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호주의 하치스 박사와 콜라 박사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만성허리 통증을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횡격막이 많이 얇아져 있더라. 그리고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횡격막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호흡을 하지 않게 될 때에 빠른 시일 내에 위축될 수 있는 근육 중에 하나다. 횡격막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냥 흡기만 담당하는 하나의 근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을 잘 사용하면서 호흡을 깊이 있게 일으켜내고 횡격막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때요? 척추 안정화도 일어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 또는 골반 통증 이런 것들을 겪는 분들이 호흡을 횡격막으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호흡이 제대로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액세서리 근육들이 타이트한 것들을 풀어주고 횡격막으로 호흡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이 근육 경직,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일어난 근육 경직으로 인한 피할 수 있는 근골격계 통증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또 그리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골반 기저근, 장요근, 요방형근 다 보여드렸는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횡격막이 장요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장요근은 요방형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횡격막의 이 기시점 transverse abdominis 복횡근과
정말 이 다양한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근육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잘 활성화가 됐을 때 통증, 피할 수 있는 이런 통증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 드릴 수 있고 또 피하게 해 드릴 수 있고, 지금 아픈 분들은 호흡을 잘 이끌어내고 호흡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호흡 운동을 통해서 통증에서,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통증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고급 기능해부학 횡격막 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요가 정말 좋은 운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가를 이 호흡을 통해서 정신세계 또는 우리가 이 멘탈 또는 마인셋 트레이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명상 또는 이 호흡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근골격계에 피할 수 있는 통증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요가 강사들이 더 많이 퍼뜨려 주시고 횡격막을 통한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계속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